한참 했던 게 새마을운동. 아, 맞아. 등교할 때 들으면 새벽종이 밝았네 그러고 노래소리 들으면서 새벽종이 울렸네. 안녕하십니까. 고도달 세상 이야기 인사 올립니다. 빨리빨리를 입에 달고 달던 우리 한국 사람들, 세계 최빈국 한국에서 이제는 세계 최고 선진국으로 도약을 하고 이번 G7 회의에서 한국이 대단한 활약을 했고 그걸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에서 우리의 생활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은 우리 생활의 변화를 우리의 경험과 추억을 되살려가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제가 전에 본 그 만화가 한 컷 있어서 그게 상당히 인상이 깊어서 여러분하고 잠시 그 얘기를 나누고자 해요. 그게 이제 우리 만화가 이정문 씨라고 이분이 1965년에 그 만화를 그린 건데 그때 2000년대는 어떤 세상이 될까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렸어요. 그걸 이렇게 가만 보면 그 당시에 65년 당시에 뭐 달나라에 로켓 우주선으로 뭐 여행을 간다, 태양열이다, 뭐 컴퓨터다, 휴대폰이다, 무슨 뭐 이 에스컬레이터다, 뭐 그런 또는 뭐 이 원격 진료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써놨어요. 근데 그때는 아마 그게 상상도 못하는 세상의 이야기였을 텐데 이분이 그걸 썼는데 지금 보면 그게 다 우리가 생활이 다 그렇게 됐잖아요, 벌써. 그건 대단한 분 같아요. 65년도 만화에 지금 상황을 예측을 한 게 지금 와서 보면 대부분 다 맞은 거예요. 다 맞지, 더 빨리 됐지. 그리고 그게 65년도 그러면 그때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되죠. 야, 상상도 못하죠. 상상도 못했죠. 그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나라 수출이 그때 얼마였죠? 우리나라 수출이 그 64년도에 네. 1억 불 돌파하면서 무역의 달이 생긴 거예요. 수출이.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국력이라는 게 지금 내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수출이 5,128억 불이에요. 그러니까 5천 배 늘었는데 그때는 1억 불이야. 1억 불. 맞아요. 뭐 그리고 이제 72년도 불과 7년 후에 우리 지상의 목표가 뭐예요? 1,000불 소득, 100억 불 수출. 예? 그것도 가볍게 또 다 클리어하고. 최근엔 뭐 무역이 1조 달러 넘었으니까. 그리고 우리 개인 소득 3만 불 넘어서 벌써 세계 10대 강대국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원동력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그때 우리가 한참 그 70년대 들어오면서 한참 했던 게 새마을운동. 아, 맞아요. 참 뭐 새벽에 학교 다닐 때지 아침에 등교할 때 들으면 새벽종이 밝았네 그러고 노래소리 들으면서 새벽종이 울렸네 그렇게 시작하죠. 그죠? 맞아. 근데 그 온 동네 마이크로 그냥 크게 다 떠들었다고. 그렇지.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전까지는 우리 국민들이 솔직히 말해서 상당히 자기 비하가 많았는데 내가 본 그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면 된다. 그렇죠. 잘 살아보자. 그런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일깨우는 아주 좋은 그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하면 된다라는 말이 그때 나온 거예요. 하면 된다. 그 새마을 운동 할 때는 여러 가지 운동이 많았잖아요. 어떻게 재밌는 운동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 뭐야 새마을운동 하면은 초가지붕 슬레이트 지붕으로 맞아. 바꾸고 그다음에 도로 시멘트든 아스팔트든 도로 포장하고 뭐 이런 그 이 생활 환경들 개선부터 그때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데 70년대 초에 그 내가 그때 공직생활 막 시작할 때인데 그때는 당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 새마을 운동을 굉장히 이제 역점적으로 추진해가지고 매월 시상을 했어요. 새마을 훈장이라는 제도도 만들어가지고 전국의 마을 단위에서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대표자하고 거기에 담당하는 이제 군수님들 이제 해가지고 매월 상을 주는데 내가 옆에서 보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 상당히 좀 그때 생각이 나는 게 훈장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시멘트와 철근을 항상 줘. 아 상으로. 그러니까 그 마을에 뭐 시멘트 100포대, 뭐 철근 몇 톤. 그러니까 그거 갖고 마을에서 도로. 그러니까 그 당시 도로가 제대로 없으니까 그거 포장하고 또 막 마을에 다리 같은 게 제대로 없으니까 그 철근 갖고 다리 놓고. 그 당시 그것이 우리나라 그 농촌의 어떻게 보면 근대화라든가 그렇죠. 발전의 계기가 됐죠. 그리고 왜 쥐꼬리 생각나는데 네? 지잡기 운동. 지잡기 운동.
그게 그러니까 아마 70년도부터 시작을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일시에 쥐를 잡는 운동이 70년도부터 시작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통계를 봤더니 70년 1월 달에 1차 할 때 4,100만 마리. 그 어떻게 5월 달에 나왔지? 3,000만 마리 뭐 이렇게 그때는 했는데 학교에 몇 마리 잡아오면 그러니까 꼬리를 셌으니까. 학교에 그 쥐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맞아, 그 맞아. 숫자를 생각 못해내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들으니까 요즘 이제 뭐 이 특정 기업이 얘기를 해서 좀 이상한지 모르지만 이 해충 박멸하는 세스코라는 기업이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그런 기업인데 그 창업자분이 그때 농림부에서 쥐 잡는 담당 과장인가 하는 거예요. 그걸 하다가 아 이걸 조금 비즈니스로 해야 되겠다 해서 창업을 하셨다 그러는데 그분이 그 당시는 이 쥐 잡는 전문가로 상당히 날렸다는 거지. 요즘에는 있을 수 없는. 아니 그때는 이렇게 그 어느 집이나 다 그랬을 거예요. 밤에 자려고 누우면 천장에서 쥐들이 막 운동해 오는 아, 그래. 뭐 후다닥 뛰어다니는 아, 그리고 그 빵꾸 소리는. 나면 쥐가 툭 떨어진다고 또. 지금 조금 전에 쥐 통계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통계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기억에 학교에서 이제 꼬리를 내라 그러니까 쥐를 못 잡았으니까 벌써 학교 앞에 문방구에 가면 쥐 꼬리를 또 팔았다고. 그걸 받아가지고 숙제를 해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그 당시 통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4,100 뭐 몇만 몇 마리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네, 쥐가 네. 음식을 먹는다. 그렇지. 식량이 부족하다. 뭐 그런 이야기지 말하자면. 식량을 축낸다 이게. 그렇지. 지금 그 쥐잡기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 중국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그러니까 중국 모택동이 집권하고 나서 한참 그 대약진 운동 벌일 때, 네. 그러니까 문화혁명 이전에 50년대 후반인데 그 당시에도 중국이 그 식량 증산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사실 옆으로 새는 식량들이 많더라. 그렇지. 쥐라든지 참새라든지 뭐 이렇게 그 옆으로 새는 게 많아가지고 그거를 그 소위 박멸 운동을 벌인 거예요. 뭐 쥐 얘기를 우선 참새 박멸 운동 얘기가 있는데 재밌는 게 그 당시 중국 사람들 얘기가 참새 5천만 마리를 잡으면은 300만 명 인구가 배불리 먹는다 하는 수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새가 이제 식량을 떠먹는다 이거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1958년도에 20억 마리를 잡았대요. 우와. 전국에 중국 전국에. 그렇구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잡는 방법이 많은데 20억 마리를 잡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참새들을 다 잡고 나니까 해충들이 들끓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새가 벌레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잡아먹지 못하니까 해충이 들끓고 해가지고 그 오히려 생태계를 망쳐. 그렇지 오히려 기근이 생긴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국이 그 대약진 운동 벌이면서 기근 생기고 문제가 생긴 게 막 이런 얘기는 가장 원인이 수천만 명이 그렇지.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젊은 사람들은 정말 이해 못할 이게 뭐냐면 얘기인데 과학자들이 경고를 했대요. 생태계 교란된다고. 그러나 이 소위 그 과학보다도 정책이 우선이다 해가지고 이제 아마 그렇게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대재앙으로 끝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뭐 변화가 많아. 이제 아까 그 만화에 나온 그이 전화기 이야기만 해볼까. 전화기를 우리 때는 학교에 가면 신학기에 가정환경조사서에 전화기 있냐 피아노 있냐. 뭐 그게 항상 기록이. 전화기가 없으니까 뭐 보통. 전화기, TV 뭐 이런 거 맨날 전화기 있으면 부잣집이지. 맞아. 부잣집 부의 상징이었지. 그 당시에 이제 백색 전화 그런 게 있었잖아요. 맞아. 청색 전화, 백색 전화 있었는데. 그러니까 팔 수 있는 전화, 팔지 못하는 전화. 그러니까 그렇고 그 그랬어요. 전화를 가설할 때 가설할 수 있는 지역에 예를 들어 공공기관을 우선 배정을 하고 남는 것들을 아마 민간에다가 청약을 받은 모양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회선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일반청이 가설해 줬는데 그 이전에 아마 70몇 년도일 거예요. 그 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는 매매가 가능하고 뭐 요새 말로 프리미엄까지 붙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그런- 전화기가 없어가지고 불편한 에피소드가 많잖아요, 그죠? 아, 그 얘기 하니까 생각나는데 사무실에서 네. 갑자기 이제 야근을 해서 오늘 밤에 집에 못 들어가고 인근 뭐 여관이나 호텔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런 일이 가끔 있단 말이지. 아, 통행 금지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소행금지가 있으니까 실제로 있었던데 우리 과에서 그런 일이 있는데 이 옆에 있는 동료 직원이 집에 좀 갔다 와야 되겠다 이게. 왜냐하면 신혼 부부인데 오늘 내가 못 들어갔다는 얘기를 부인인데 안 하고 온 거야. 근데 갑자기 안 들어간다 그러면 집에서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연락할 방법이 없고. 그 연락을 하니까 전화가 있어야지. 그 없는 돈에 택시를 타고 집에 갔다 오는 거야. 집에 가는데 한 1시간 걸려요. 저 외곽이라. 그거 가서 뭐 하고 오느냐? 오늘 내가 못 들어간다. 그걸 전화로 지금 택시 타고 집에 가서 그 말을 전하고 다시 오는 거야. 안 그러면 연락할 방법이 없는데 뭐 전화기 그러니까 없으니까. 요즘에는 이 휴대폰이 우리가 지금 그 100%이 그렇죠. 보고반에 그
스마트폰만 해도 95%. 진짜 그런 이야기는 정말 옛날 달나라 때 얘기라고 이게 지금 요즘 사람 진짜 잘 모르고 이해를 못 할 거라고.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또 생각난다고 왜 그 테레비, TV. 우리 맨날 테레비 그런다. TV. 우리나라 테레비가 나는 한참 왜 우리 좀 가난했기 때문에 나중에 본 것 같은데 실제로 테레비가 언제 되게 들어와? 다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선보인 게 54년도래요. 오. 54년도에 몇 대가 들어와가지고 예를 들어 보신각 카페에다가 설치해 놓고 하루에 뭐 한두 시간 이렇게 뭘 이게 테레비다. 이게 TV다. 그때 우리나라 방송국에서 방영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 방송국에서 방영한 거는 56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건 아마 거의 테스트 비슷한 거예요. 그러다가 옛날엔 미군 AFKN이 뭐 그렇지 많이 AFKN이 했었지. 했죠. 맞아. 그리고 61년 돼가지고 KBS가 방송국을 이제 채널 라인을 이제 옛날 시작했어요. 이야기다, 옛날 이야기야. 난 그러니까 중학교 때 저게 시골서 있었으니까 저 강원도에 있었으니까 고등학교 때 이제 서울로 왔는데 TV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봤어. 친구 집에 가가지고 아 저런 게 있구나. 그게 내가 나로서는 65년도에 처음 봤어. 그러니까 나도 어릴 때 보면은 친구 집에 TV가 있어가지고 보면은 그 영화 같은 거 뭐 영화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신기하니까 가면은 친구 어머니가 이렇게 창문 다 가려요. 창문 가려가지고 방을 어둡게 하고 TV를 틀어가지고 잘 보이게 잘 보이게 하려고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동경올림픽이 64년도 올 거예요. 64년도. 그때 우리가 중학교 아마 3학년일 그렇지. 때인데 우리가 새방을 살았는데 주인집은 텔레비가 있는지 올림픽 중계 방송을 하고 있잖아. 그럼 나는 주인집을 못 들어가니까 주인집 창문 옆에 서가지고 그걸 계속 들었다고. 그리고 이제 세상이 많이 변해서 그 전화기 텔레비도 그렇지만 자동차만 해도 우리나라 포니가 1975년도에 첫 우리나라 모델을 그렇죠. 고유 만들었으니까. 모델이지. 예? 지금은 자동차가 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자동차가 얼마나 잘 나가. 지금 우리가 현대기아 합치면 세계에서 5번째였어. 그럼 이제 뭐 수소 자동차니 전기 자동차 그러면 그건 거의 톱 클래스고 최근에 타이거 우즈, 타이거 우즈. 제네시스. GV80 그게 타이거 우즈가 그것 때문에 살았는 바람에 얼마나 광고됐어. 그 다음에 미국에서 자동차 그 검사 테스트 다 해보니까 넘버원이야. 이 안전성. 요새 그 제네시스가 현대가 이제 아주 고급 브랜드로 이렇게 독립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현대하고 진짜. 브랜드도 달라가지고 미국 시장이나 해외 시장에서 아주 고급 브랜드로 상당히 정착이 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글쎄 그게 난 이제 미국 친구들하고 일을 오래 했는데 미국 친구들이 이제 그 한국에 오면은 예를 들어 내가 새 차를 사잖아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요. 차가 요모조물 다 뜯어본다고요. 그렇게 보더니 한 번은 그 얘기를 해. 이게 현대 브랜드나 한국 브랜드가 아니고 유럽의 어느 차 브랜드면 아마 10만 달러는 더 받을 걸 하는 그렇지. 뭐 그런 식의 얘기도 많이 하고 그때는 이제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 때문에 디스카운트인데 이제 이게 한국이 점점 좋아지면 이제는 가격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안 한다고. 텔레비 같은 거는 외국에서는 일제부터 비싸게 팔리잖아 지금. 그렇게 바뀐 거지. 가전제품은 삼성, LG가 거의 세계적으로 휩쓸고 있어요. 그럼 이제 세상이 바뀐 게 아까 에너지 이야기 나왔는데 우리 어릴 때는 그 시골에서 보면 이 나무 저 산에 가서 나무 해오는 게 일이었다고. 그 나무꾼들이 많았지. 지금 아마 두 사람은 저게 도시에서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어렸을 때 학교 주변에 보면은 붉은 산을 없애자 그런 구호가 굉장히 많이 산의 녹화. 왜냐하면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붉은 산이라는 게 나무 심자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게 그냥 아마 우리나라 전국에 도처에 많았을 거라고. 그 심어놓고 송충이 잡으러 동원이 많이 됐잖아요. 학생들이 송충이 잡으러 많이 갔지. 그러니까 산에. 왜냐면 소나무를 심어놨는데 이게 벌레들이 많으니까 잡아줘야 되잖아요. 학생들 데려다가 지금 그 사실 송충이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석탄이 들어왔다고. 그렇지. 나무를 떼다가 석탄. 연탄. 그 우리 학교 교실에 조개탄 들어오고 조개탄 난로 들어오고 그 전에는 장작을 갖다 뗐지 나무 저 교실에. 그렇지. 장작 떼다가 조개탄 떼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림 녹화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19공탄 공급이래. 구공탄. 왜냐하면 아무리 뭐 산에 나무 베어서 쓰지 말라 하더라도 그 연료 문제를 해결 안 해주면 방법이 없었는데 19공탄이 그 석탄이 들어가서 그걸로 난방을 하고 취사를 하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도볼 단속은 정부에서 심하게 하고. 그렇지. 그리고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나름대로 그때 그 어떻게 보면 행정을 잘했는 게 이게 도벌 때문에 나무가 이제 취사 이런 것 때문에 해가지고 지금은 산림청이 농림수산부 저게 소관으로 돼 있는데 그 당시는 아 이거는 그냥 단속하고 이게 처벌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내무부 지금 내무부. 말하면 행정안전부 그래가지고 시장 군수들인데 책임을 맡긴 거야. 경찰서장이 책임져라 해가지고 이것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치안 범죄 차원에서 도벌을 강력히 단속했거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19공탄 이렇게 하니까 단속하고 이제 대체제를 공급하고. 이제 지금은 온 산하가 파랗잖아요. 아 지금 뭐 나보고 내가 81년도부터 일본 살았는데 70년 후반부터 일본을 가보면 한국은 빨갛고 일본을 가면 파랗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쇼크였어요. 고속도로 주변도 전부 빨갛고 그러다가 그 한참 후에 내가 이 북한에 금강산 여행 간다고 휴전선을 딱 넘어가는 순간에 맞아.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이런 중동 같아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 빨개. 그걸 내가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나더만. 지금 그 얘기 들으니까 백두산 나 중국 쪽으로 해서 백두산 가봤는데 백두산 그 연변에 이렇게 북한과 경계가 있잖아. 나무 없는데 북한이야.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연탄가스가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에 신문에 노상 매일 나던 게 뭐예요? 맞아요. 연탄가스 중독. 연탄가스 중독에서 죽는 거. 많이 죽었어. 일산화탄소 들어오니까 죽는 사람이 많은가? 요즘 사스 이게 뭐야? 이게 코로나 때문에 더 죽을 수 있는 걸 많았어요. 많이 죽었지. 네? 또 그러고 뭐 김치국물 먹어야 김치국물 마시면 산다고 김치국만 먹이고. 네? 그러던 우리나라가 이제 뭐 태양열이다 원자력이다 해서 전 세계에서 그 기술이 가장 앞서 있잖아요. 이 원자력 기술하고 태양력 기술이 거의 전 세계 톱인 모양인데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이 전기료도 굉장히 싼 거예요. 세계적으로.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산업 발전에 상당히 기여하는 그렇죠. 게 다른 나라보다 우리 제조업들이 경쟁력 발휘하는 것이 맞아. 값싼 전기 또 퀄리티도 옛날에 비해서 질도 많이 맞아요. 좋아졌고. 그게 우리나라가 그 발전 단가도 굉장히 싸지만 송전하면서 그 손실률 자체 굉장히 낮대요. 아마 인프라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가격이 낮아지는. 지금 우리가 뭐 반도체다 뭐다 그러면 1초라도 전기가 나가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뭐 전기가 툭 하면 나가지 또는 전기를 안 주지. 제한송전. 제한송전, 뭐 맞아. 특선 무슨 뭐. 제한성전. 그다음에 전기가 약하니까 가정집에 저녁에 조금 전기 주니까 방 두 방이면 가운데 벽돌을 놓고 가운데 전기 하나 따라가지고 양쪽에서 똑같은 전구로 쓰고 우리 공부하려면 고 가서 보고 맞아. 그랬지. 그리고 참. 특선이냐 아니냐 게 중요한 게 제한성전이 기본이고 특선이 있는 집안은 이제 제한 없이 전기 쓴다. 그렇지. 좀잘 사는 집안이 너네 집 전기 특선이라면 특선이면 괜찮게 사는 집안이야. 그리고 이제 내가 아까 이거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변화가 화장실 문화 변화예요. 옛날에 화장실은 정말 얼마나 냄새나고 그랬지. 그렇지. 아유. 근데 요즘에는 우리나라 화장실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할걸요. 특히 이제 그 고속도로 화장실이나 이런 거는 외국 사람들이 이게 완전히 벤치마킹 사례 아니야. 그럼. 그러니까 그때는 화장실도 더러웠지만 화장지가 없었잖아. 맞아. 화장지. 신문 오래가지고. 신문이 있으면 다행이야. 우리 시골에 있을 때는 풀 뜯어다가 닦고. 진짜 지금 뭐 좀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지금 화장실은 이제 아파트 같은 데 다 들어와 있지만 옛날에는 바깥에 있었죠, 화장실. 항상 바깥에 있는 거야. 더러우니까. 그러니까 한밤중에 애들은 화장실 못 가는 거 무서워가지고 밖에 있으면 춥기도 하고. 그리고 가면 이제 심지어는 시멘트 포대를 잘라가지고 많이 했지. 시멘트 포대 종이가 두껍지. 열심히 비벼가지고 생각난다. 요즘 저런 사람들 들으면은 저게 무슨 그런 구석기지대 얘기 하나 하시고. 요즘에 우리나라 어디 화장실 가면 휴지가 거의 빛이 돼. 아무도 안 가져가 그냥 그대로 있잖아. 맞아. 참 세상 좋아졌어. 뭐 오래된 얘기가 아닌데 한 몇 년 전 얘기인데 중국에도 요즘은 화장실들에 이 화장지들이 비치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마 빼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용변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새 또 중국이 소위 안면 인식 기술 같은 게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맞아. 그래가지고 어느 화장실에는 같은 얼굴이 몇 분 이내에 다시 화장지를 빼려고 그러면 못 돌아가게 만들어.
그 화장실 또 가져간다. 또 이제. 가져가.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3분인가 뭐 이내에 그 얼굴이 다시 나타나면 작동을 안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사실은 옛날에 65년 그 무렵부터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다 경험한 거 아니? 이제 다 경험했고 많이 변했는데 아마 앞으로도 또 이제 우리한테 지금부터 또 한 10년 후, 20년 후 엄청난 변화가 올 거예요. 우리 시니어들이 이제 그때까지 어차피 그때까지 살 거니까 새로운 세상을 또 기대해보고 열심히 또 변화에 따라가 봅시다. 자, 시니어 여러분 화이팅!